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TV 마이배팅 공유 농구 토토 승 5패 11회차 실전 배팅 이변을 노려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농구 토토 승 5패가 다시 이제 농구 시즌이 도래하면서 농구 토토 승 5패도 다시 이제 발매 시즌에 들어왔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최종 마킹 압축 정리본, 다음에 언더오버 토토, 또 스페셜 매치 토토 이렇게 마이배팅 추가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선 복귀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던 건데 뭐 자세한 복귀 내용 또 KBL, KBO 얘기 중간 KBO는 이제 시즌 막판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고요. 페넌트 레이스 그리고 KBL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각각에 맞춰서 현재 판세, 판국 한번 정리해 놓은 이런 내용도 함께 곁들여서 이제 복귀한 영상을 리뷰 복귀 영상을 직전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페셜 토토, 매치 토토 직전에 공유해드렸던 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멤버십 전용으로 야구 토토 스페셜 그러니까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이제 멤버십 전용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내용이고요. 야구 토토 스페셜 마이베팅 공유권 그러니까 스페셜이니까 A등급 멤버십 분들이 이제 마이베팅 받아보시는 건데요. 여기서 240.2배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2개 경기 더블이고 3개 경기 트리플입니다. 그러면서 최종 점수대를 맞추는 토토가 야구 토토 스페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중 되고 여기서 마지막 이빨 하나가 싹 나가면서 아쉽게 트리플 적중에 실패했던 게 그게 좀 천추의 한으로 남습니다. 요 트리플 요거까지 적중이 돼버렸으면은 이게 배당이 2340.7배 였습니다. 요거였었는데 좀 아쉽게 됐다. 기회가 왔는데 어차피 뭐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라서 스페이스 토토에서 한두 개 경기 좀 맞아 나가고 상황이 이렇게 완성되어 가면은 두 군반 세 군반 하면서 스릴 있게 이제 보게 되지요. 이게 좀 마지막에 좀 아쉽더라고요. 이것이 아쉬웠고 그리고 그래도 더블 적중을 통해서 이렇게 배당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이제 더블은 건질 수 있었던 것은 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이 동네가 이 스페셜 토토 동네가 이렇게 뭐 더블에서 뭐 수백 배짜리 트리플에서 뭐 수천 배 수만 배짜리 이런 것은 이 스페셜 토토 동네에서는 뭐 다반사로 나오는 일반적인 배당이지요. 그런 일이죠. 그런 것들 이렇게 스페셜 매치 꾸준하게 같이 이제 살펴봐 드리고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매치 토토가 이제 요런 건데 매치 토토는 직전에 소개해 드렸던 같이 공유해 드렸던 매치 토토였는데요. 아쉽게 요거 하나가 이빨이 나가 가지고서 농구 토토 매치 이거는 최종 스코어를 전 후반에 걸쳐 나눠서 이제 맞춰보는 이제 그런 게임 토토인데요. 직전에 좀 아쉬웠습니다. 요렇게 다 적중이 됐는데 여기서 요게 이제 요렇게 들어갔으면은 매치까지 요게 한 73배당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런 식의 이제 스페셜 매치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마이배팅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스페셜 토토에서 매치 토토 240.2배짜리 적중 요런 기분도 좀 내오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이 분위기 좀 잘 좀 살려 나가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토토왕 TV에서는 기본적으로 승1패, 승5패, 승무패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다 많으시니까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내용을 내고 가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좀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자신 있게 한번 공략을 해보면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승 5패, 농구토토 승 5패 11회차 마감 일시는 10월 22일 금요일 18시 50분, 18시 50분이 되겠습니다. 1번 18시 50분이다 라고 하면은 KBL 경기서부터 국내 프로농구 일정서부터 시작이 된다 라는 것 이제 아실 수 있는 거. 자, 1번 경기 원주 DB랑 서울 삼성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서울 삼성. 앞서서 그 매치 토토 얘기해드리면서 멤버십 공유해드렸던 매치 토토 얘기해드리면서 요거 얘기해드리면서 여기 서울 삼성이 있는데 이게 요번 승 5패에서 이제 1번 경기 원주 DB랑 서울 삼성 이 서울 삼성이거든요. 이거 이제 앞서서 이제 복귀 영상에다가 에서 이제 살펴보면서 이 서울 삼성에 대해서도 울산 모비스랑 서울 삼성에 대한 언급도 제가 이제 같이 코멘트를 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 배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서울 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팅을 하겠다라는 뭐 이런 제 마이 배팅의 견해도 남겨드렸었는데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은 더 이제 듣고 이해하시는데 좀 더 좋으실 것 같고 한 번씩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놨습니다. 서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복병 메리트가 있다. 예, 복병 메리트 영향은 분명히 있는 팀인데 올 시즌이 좀 쉽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코로나 변수도 있고 그래서 컵 대회도 제대로 이제 출전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던 건데 정상적인 행보를 밟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불리한 요소가 너무 많았고 그 코로나 변수라는 것이 그 자체로 말만 들어도 치명적인 그 악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괜찮더라라는 거. 이원석도 즉시 뭐 전력감으로서 이렇게 스며들고 있고 자 이런 거. 그렇게 말씀드려 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실전 배팅의 운영 팁으로는 서울 삼성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복병으로서 메리트 있지만 상대가 강하면 어렵고 상대가 좀 해볼 만한 상대, 약한 상대. 어차피 서울 삼성의 예상치가 제일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과 붙어도 뭐 아주 뭐 페이스 막 최근 자기 페이스가 막 연승으로 막 가고 있으면서 막 홈 경기고 이래서 정배당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 아니면 거의 서울 삼성은 역배권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올 시즌에 현 주소가 그렇게 나올 텐데 배팅에서의 배당에서의 판때기에서의 주소가 그렇게 나올 텐데 그런데 상대가 그렇게 세지 않다라면 복병으로서 역배당 노림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로 이제 서울 삼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놓고 넘어왔습니다. 강팀에는 약할 수밖에 없고 약팀에는 그래도 약팀이나 좀 여유 있는 상대한테는 복병 노릇하고 이런 거. 그 정도 수준. 자, 이것은 이 매치업은 원주는 셉니다. 그리고 원정 경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서울 삼성 보는 게 쉽지 않다. 요렇게 보고 그러면서 원주에게 그냥 한 방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승부로 진행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원주 뭐 김종규, 프리먼, 뭐 페인트존, 언더바스켓 괜찮고 또 강점이 원주 DB의 강점은 이 가드진이 좋아서 상당히 좋아서 두텁고 허웅, 박찬희까지 타이치 뭐 이런 선수들 세고 두텁고 그렇습니다. 자, 원주 쪽으로 여기는 한 방으로 가고 다음에 가스랑 장판 KCC 전주 자 가스 쪽에다가 전 한번 역배당을 보는데 지금 역배당으로 지금 팔리고 있죠. 여기가 지금 여기 뭐 무는 역배당이라고 할 수가 없고 무는 그러니까 5에 해당하는 마킹은 역배당이라고 할 수 없고 여기가 이제 역배당인데 전 요거 살리고 가고요. 요거 살리고 가면서 여기까지 같이 안고 가는데 결론은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 원주 그 가스도 원주 못지않게 일단 투가드 체제에서 가드진은 상당히 세고 좋습니다. 일단 걸출한 원투에 해당하는 가드진을 지금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두경민이 새롭게 영입이 되면서 김낙현과 두경민의 이 체제가 상당히 강한 경쟁력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KCC가 전주가 뭐 그래도 탑3 안에는 꼽힐 수 있는 우승 후보 중에 하나로 꼽힐 수 있는 팀이긴 한데 조금 지금 불안해 보이는 것이 저는 유현준이 조금 더 조금 더 무르익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제 눈에 계속 보입니다. 지금 시즌 초반의 모습이 굉장히 그래도 스마트한 가드고 그리고 나름대로 도넷 플레이에 신경도 많이 쓰는 그런 가드인데 어느 인터뷰 한번 언제예요? 한번 경기 끝난 다음에 인터뷰 한 다음에는 나는 내 머리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뭐 그 정도의 배짱도 있고, 그리고 자기 어필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친구인데 그런 선수 그 능력파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런데 결정적일 때 범실이 좀 나오는 것이 그게 좀 뼈아픕니다. 그런 뼈아픈 범실들을 종종 하지요. 그러면서 경기를 통째로 날려버려. 특히 박빙의 승부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좀 나아지고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전주가 그렇게 선수들이 결장으로 빠지고 요 정도까지는 아닌데 전반적인 선수들의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들 그냥 뭐 그럭저럭한 몸 상태, 좀 안 좋은 몸 상태, 심각하진 않지만 잔부상이 있는 상태, 부상에서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회복되진 않은 상태. 뭐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다들 지금 뛰고 있는 뭐 그런 중이거든요. 송교창도 그렇고 또 그렇고 용병도 그렇고 지금 그렇고 그래도 몸 상태가 제일 뭐 온전하게 나은 건 이정현 정도 베스트 몸 상태는 뭐 그 정도 문제 없는 몸 상태는 그 정도라고 보여져서 지금 초반 레이스에서 전주가 보여지는 게 항상 좀 불안불안하게 보여지는 것도 있고요. 자, 여기는 저는 가스에다가 복병 가능성을 두면서 여기 역배당을 가지고 가는 승부 요거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경기 여기서부터 이제 NBA 경기 입니다. 자, NBA가 올 시즌은 NBA는 이제 정상적으로 다 됩니다. 뭐 무관중이니 뭐 버블이니 뭐 단축이니 이런 거 없습니다. 올 시즌은 이제 다 정상화돼서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한다 이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는 뭐 전적이나 순위 뭐 이런 거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으면서 시작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클리블랜드랑 샬럿의 경기가 되겠는데 여기는 지금 클리블랜드 쪽으로 정배로 잡혀 있는데 저는 이쪽으로 봅니다. 저는 이쪽으로. 예. 샬럿은 일단 헤이워드가 버티고 있는 헤이워드가 있는 이제 샬럿이고, 자 볼 있죠 볼. 볼의 성장세, 최연소 트리플 더블까지도 기록도 가지고 있는 신인왕 출신의 볼. 그다음에 헤이워드는 뭐 리그를 대표하는 뭐 간판 포워드가 되겠고, 이게 플럼비는 이제 언더 바스켓에서 센터 역할을 해주고, 지난 시즌에 헤이워드가 정상적으로 부상 때문에 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헤이워드가 부상 없이 계속 잘 뛰어줄 수 있다라고 시즌이 흘러가면 샬럿은 복병이 될 수 있다. 다크호스 보면서, 그리고 딱 걸치는 수준 정도겠죠. 뭐 우승권까지 보는 건 아니고 그래도 플레이오프까지 한번 갈 수 있는 포스트 시즌까지 볼 수 있는 정도는 된다. 단 부상이 없어야 된다. 지난 시즌처럼 그렇게 부상 때문에 그렇게 계속 발목이 잡히면은 뭐 안 되겠고요. 뭐 그렇게가 이제 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헤이워드, 볼, 플럼비 이렇게가 이제 각 포지션별로 간판에 해당하고, 플럼리의 자꾸 플럼리의 리바운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샬럿의 약점이 리바운드에, 지난 시즌도 리바운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리바운드가 잡히면은 이제 훨씬 더 좋겠고요. 그래서 각각 그 역할이 중요하다. 성장, 볼, 그다음에 간판 역할 헤이워드, 그다음에 리바운드 브럼리 이렇게. 호지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강골이기 때문에 뭐 부상 없이 자기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이렇게 좀 속도를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랜도랑 닉스, 뉴욕 닉스의 경기가 되겠는데, 전 여기는 뉴욕 닉스 쪽으로 올 시즌 뉴욕 닉스 괜찮습니다. 상당히 그 다부지게 보이는 그러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게 또 닉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 시즌 초반의 모습이긴 한데 로즈의 역할이 뭐 상당히 좋다. 비단 뭐 득점에서만 로즈의 역할을 뭐 기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기 조율과 뭐 결정적인 어시스트와 뭐 이게 볼 캐리 이런 것들에서 로즈의 역할 보고, 결정적인 득점이 또 있는 선수니까 운동력이 워낙 탁월해서 유리몸이라서 이게 문제지요. 몸 상태만 이상 부상만 없으면은 뭐 로즈는 MVP 아닙니까? 로즈의 그 이 닉네임도 MVP이고요. 랜들이라는 뭐 북치고 장구치고, 지난 시즌도 제가 닉스 경기 할 때마다 또 랜들 얘기할 때마다 북치고 장구치고 그 대표적인 선수가 랜들이다 뭐 했고, 예. 닉스 쪽으로 보면 올랜도는 좀 부상에 좀 악재가 좀 있어서 아이작 풀츠, 뭐 카터 윌리엄 이거 다 올랜도에서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자원들은 그런 자원들인데 전부 다 지금 부상으로 지금 시즌 초반 못 나오고 있어서, 자 닉스, 여기 닉스 쪽으로 다음에 워싱턴이랑 인디애나의 경기인데, 워싱턴이 지금 박빙 구도로 좀 팔리고 있는데요. 박빙 구도로 아주 초박빙 구도로 지금 팔리고 있네요. 그리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도 인디애나가 약간 투표 현황상 좀 더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냥 한번 단통으로 한 방으로 좀 승부수를 던져봅니다. 워싱턴이 올 시즌 저는 워싱턴이 좀 재밌다라고 봅니다. 이것도 복병이 될 수 있다. 디니디가 이쪽으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브루클린에서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지난 시즌에는 거의 뛰지를 못했어요. 부상 때문에 시즌에 뭐 콧배기도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회복됨과 동시에 팀을 워싱턴으로 옮겼고, 특히 수비가 굉장히 좋은 그러한 디니디죠. 만약에 디니디가 지난 시즌에 브루클린에 있었으면 계속 뛰어줬으면은 그쪽에서 우승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쿠즈마, 헤럴, 여기는 이제 레이커스에서 온 선수들, 요런 자원들, 디니디, 쿠즈마, 헤럴, 요런 선수들이 이제 새롭게 보완이 되면서 전력이 더 탄탄해졌고, 그리고 빌이 문제인데, 빌의 몸 상태가 문제인데, 빌이 무릎이 안 좋아서 좀 걱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고 하니까 문제 없다, 이상 무고, 또 실제로 개막하면서 지금 출전하면서 또 뭐 문제 없이 띄워주고 있죠 지금. 그럼 저는 워싱턴 쪽을 봅니다. 워싱턴 쪽을 뭐 나간 자원 신경 쓸 거 없고, 저는 특히 이렇게 이 조합 쿠즈마랑 디니디 이렇게 영입돼서 들어온 요 효과는 분명히 약발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기대를 걸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6번 경기 보스턴이랑 토론토의 경기, 여기는 인정. 여기는 투표 현황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저도 보스턴 쪽으로 인정하고 갑니다. 브라운의 몸 상태가 시즌 언제쯤 좋아질까 뭐 걱정했는데, 뭐 걱정하고 자식할 게 아니라 그냥 시작하자마자 언제 뭐 내 몸 상태에 뭐 이상이 있었다라고 뭐 얘기하고 보도되고, 언제 뭐 IL에 올라가 있었냐라는 곧장 복귀해서 지금 브라운도 지금 폭발적인 활약을 시즌 개막 라운드서부터 보여주고 있고, 역시 이제 보스턴의 에이스는 뭐니 해도 테이텀이죠. 테이텀이 스스로 돌아보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수비더라. 수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공부했다. 그리고 같은 공격이라고 할지라도 돌파에 따른 공격 득점이 정말 그게 강한 것이다 라는 거, 그게 센 공격이다라는 걸 또 새삼 느꼈다, 뭐 이런 얘기. 한층 좀 뭐가 무르익은 듯한 이런 모습, 그런 인터뷰의 내용, 뭐 이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거 보니까는 테이텀이 얼마나 더 잘하려고 저렇게 속 깊은 얘기까지 하나,
완전 백전노장이 다 된 막 그런 선수처럼 얘기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력과 슈팅력이 너무 좋아서 특히 스텝백 뭐 이런 슈팅은 뭐 예술이죠. 데이터. 저는 보스턴, 보스턴 쪽으로 가고, 이게 아이고 시즌 초반이고 막 이제 NBA가 개막하고 했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막 하고 싶은 게 많네요 지금. 자, 7번. 그러니까 수다 떨고 싶은 내용이 수다 떨고 싶네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7번. 자, 필라델피아랑 브루클린 네츠가 되겠는데, 자, 필라델피아, 브루클린 네츠. 여기는 지금 역시 이제 최고의 화두는 브루클린 네츠. 우승 지금 배당이 지금 현지 그 배팅 업체에서 나온 우승 배당 1위는 1위는 브루클린 네츠, 다음에 LA 레이커스, 요렇게 지금 우승 후보로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이제 압도적인 우승 배당 순위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커스 팔리고, 이제 요런 식인데, 미러키 그 다음에 팔리고, 디펜딩. 그런 건데, 브루클린 네츠가 근데 이제 풀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풀리지 않으면은 또 자칫 꼬일 수도 있어요. 일단 지난 시즌에서도 초반에 디니디가 없으면서 수비가 안 돼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지난 시즌에서도 저 프로토왕 TV에서 추천해드리는 이 프로토 배팅에서는 이 골든 스테이트의 오버, 그리고 이 브루클린 네츠의 또 오버 앤 오버, 요거를 계속 저 프로토왕 TV에서 이 NBA 경기 살펴볼 때 이 팀들의 이 오버 승부 가지고서 쏠쏠한 재미를 봤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여기는 뭐 아니면 도의 폭발력, 득점 폭발력을 말했던 거고, 여기서는 실점에서의 수비의 약점이 있었던 것을 노렸던 것이고, 뭐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도 이 수비의 문제는 어떻게 떠안을지 모릅니다. 지금 첫 경기 이렇게 개막 라운드에서도 그런 약점이 좀 노출이 좀 됐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비에 대한 기대치가 새롭게 보강된 카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어빙이 지금 백신을 안 맞는다고 계속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어빙 보면은 참 보통 인물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지금 그래서 이 백신을 계속 안 맞는다 그러니까 NBA 선수들의 백신 접종률이 90% 넘어가서 뭐 95, 96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몇 명, 한 손가락 안에,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갈 선수들 빼고는 거의 다 맞아가고 있다는 소리인데, 지금 그 중에서 백신 맞지 않은 그 소수의 선수 중에 하나가 어빙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리그에서도 그렇고 사무국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구단에서도 아무리 우리 구단에서 우승에 필요한 자원이지만 백신 안 맞으면은 출전시킬 수 없다. 코트에 들일 수 없다.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을 정도여서, 백신 가지고서 서로 뭐 길들이기, 또 뭐 기싸움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뭐 이런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언젠가는 어빙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서 이 어빙이라는 사람이. 네, 그래서 요 부분에 전력 손실분은 있다. 그리고 개막 라운드까지 보니까 수비에 대한 문제점, 요것도 좀 부담이 있고, 필라델피아가 복병이 될 수가 있겠다. 아주 귀신처럼 다들 배팅을 하시네요. 이렇게. 자, 필라델피아, 브루클린, 여기서는 좀 필라델피아 쪽으로 일단 분산을 해서 들어가면서 한번 보겠고, 다음에 8번 시카고 불스랑 뉴 올리언스의 경기입니다. 여기는 시카고 쪽을 보는데 시카고 쪽에 뭐 노리는 것도 있겠으나, 뉴 올리언스가 지금 시즌 초반 이게 좀 불안합니다. 뉴 올리언스 하면은 절대 전력원이죠. 자이언 윌리엄스, 자이언이 있어야 되는데 자이언이 지금 부상입니다. 그래서 시즌
언제 복귀가 될지 아직 좀 미정인 상태. 그래서 자연이 없는 뉴올리언스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자, 그래서 여기는 불스에게 찬스가 왔다. 이고. 그다음에 9번 경기. 자, 계속 9번 경기서부터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또 가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네. 뉴올리언스 경기까지 봤고, 다음에 9번 경기, 휴스턴과 썬더의 경기가 되겠는데, 이 두 팀은 사실 올 시즌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자, 이제 다 좀, 뭐랄까, 이제 젊은 선수들, 새롭게 키우고, 또 세대 교체하고, 리빌딩하고, 이제 그래야 될 팀들이다. 이 둘 다. 자, 어느 쪽으로 힘을 줘서 저울질을 해야 될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일단 올커버 찬스를 쓴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찬스를 써본다, 라고 보고요. 일단 요렇게 올커버까지 지우개 찬스를 이쪽에다 쓰고, 그래도 추가로 압축을 한다 그러면은, 뭐 이제 또 압축 정리본에서 또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홈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농구도 이 축구처럼 굉장히 이게 홈과 어웨이의 유불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경기잖아요. 그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낫지 않겠는가 싶은데, 아무튼 이거 박빙입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압축 지금으로서는 홈 어드밴티지를 좀 읽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런데 뭐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팀이 아니라서 아무튼 조금 투표량 좀만 더 변하는 거 보고 결정을 해서 압축 정리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자, 10번 경기는 덴버랑 샌안토니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샌안토니오도 출발이 나쁘지는 않는데, 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덴버 쪽이라고 봐줘야 되겠죠. 예, 좀 아깝습니다. 아깝긴 한데, 그래서 덴버 쪽으로 아까우면은 여기까지는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덴버가 지금 여기까지 좀 조심스럽게 여기까지 좀 보는 이유는, 요키치, 포터 주니어, 여기가 지난 시즌에도 그러더니만 올 시즌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네들은 계속 데이투데이에 올라있는 상태에서 또 경기 시작하면 나오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뭐 장기 또 아웃 상태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몸 상태나 뭐 그런 건 아님에도 또 계속 IL에 올라가 있는, 그러면서 데이투데이 유지하면서 또 나오고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올 시즌 시작도 그런 상태, 항상 몸이 좀 베스트에 있는 상태에서 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몸이 좀 안 좋고 맨날 아프고 그런 상태. 부상에 대한 좀 여파, 걱정이,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자말 머레이도 지금 아직 복귀가 안 된 상태죠. 지금 현재 리헵 중입니다. 재활 중입니다. 근데 그래도 덴버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밀셉이 나가서 그 자리를 어떻게 메우겠는가 했는데, 자, 제프 그린이 이쪽에 이제 가담이 됐죠. 제프 그린이 브루클린에서 넘어온. 그래서 그쪽을 생각하면은 좀 메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덴버 쪽이고, 그다음에 레이커스랑 선스의 경기입니다. 레이커스랑 선즈인데, 시범 경기에서 레이커스가 전패를 했죠. 전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막 라운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고, 여기가 지금 웨스트브룩이 서브룩에 들어오면서 라인업이 더 화려해지고 더 강해졌는데, 일단 저는 뭐 서브룩도 서브룩입니다만은 라조론도로 인해서 라조론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르브론의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는데, 르브론이 지금 마땅한 이 리딩 가드가 레이커스가 좀 마땅치 않아서 항상 그 역할을 르브론이 같이 해온
같이 해온 그런 거였잖아요. 그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이 레이커스한테는 좋고 이제 그 역할은 이제 라조 론도가 해주길 바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라조 론도가 있으면서 르브론의 부담이 덜고 또 영입된 선수 중에서 이제 하워드, 드와이트 하워드, 그리고 카멜로도 왔고 하워드도 왔고 서브룩도 왔는데 하워드가 있으면은 앤서니 데이비스 갈매기의 부담이 좀 덜어지고 이렇게 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팀 전력으로 딱 와꾸가 딱 세팅이 되면 좀 괜찮을 것 같은 시범 경기 전패 같은 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제 아무튼 빨리 좀 정규 리그에서 좀 연승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는 지금 피닉스 선수 쪽으로 배트맨에서는 많이 지금 투표가 들어가고 있네요. 저는 이쪽 제끼고 저는 여기 역배당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도 좀 계속 투표 현황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레이커스 쪽으로 저는 좀 더 봅니다. 레이커스 쪽으로 좀 더 본다. 여기까지 마음 같아서는 여기도 그냥 지워버리고 요렇게 승부수를 단통으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체 전력 업그레이드로 승부하는 올 시즌이라고 뭐 할 수 있는 뭐 정도. 어차피 계속 지난 시즌과 거의 똑같은 그러한 뭐 라인업이 나올 것이고, 이제 폴이랑 부커, 크라우더, 뭐 사리치 뭐 이렇게 에이튼 뭐 이렇게 나오겠죠. 계속 지난 시즌처럼 그 멤버들의 업그레이드 또 뭐 추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 뭐 이런 것으로서 이제 피닉스에서는 이제 전력을 봐야 되겠고, 여기는 실제로 이렇게 영입된 선수들이 걸출한 선수들 영입된 카드가 많고, 그래서 서부에서는 레이커스고 동부에서는 브루클린이고 이렇게 보는 각도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여기 팔리고 있는데 아무튼 전 레이커스 쪽으로 이렇게 팔려준다 그러면 저한테 제 마이베팅 관점에서 뭐 땡큐입니다. 레이커스 쪽으로 좀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번 경기 다시 이제 KBL 경기로 와서 창원 LG랑 창원과 안양의 경기, 여기는 안양 쪽으로 봅니다. 안양 쪽으로 여기를 살짝 한번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기를 통해서 좀 작은 이변의 자리까지 보고 왔는데, 창원 LG가 좀 뼈아픈 것이 김준일의 부상이 좀 뼈아프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안양의 주 득점 루트는 전성현의 3점 요거, 그리고 스펠맨 활약 좋고, 근데 이 안양이 식스맨 자리가 조금 약해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스펠맨, 용병, 그다음 스펠맨을 필두로 한 용병, 그다음에 전성현, 변준영이 리딩하고, 그다음에 오색은, 문성곤, 요렇게까지는 일단 보이는데 베스트 라인업이 보이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이게 안양으로서는 베스트입니다. 양희종이 지금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식스맨 그 뒤를 받쳐주는 전력이 조금 지금 그냥 좀 그래요. 그냥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워낙 그 전에 안양이 잘 나갔을 때 막 우승도 하고 막 잘 나가고 막 이럴 때는 저기 워낙 그 체력전에서 강한 모습, 수비, 스틸하면 또 안양이잖아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승 그 챔피언 결정전 포스트 시즌에서 이제 썰린저라는 썰 박사가 있어가지고서 모든 걸 싹 다 해결해 줬지만, 그 전에 뭐 정규리그 계속 보여줬던 경쟁력은, 안양의 경쟁력은 항상 그쪽에 있었거든요. 체력전, 디펜스, 디나이 뭐 이런 쪽에 스틸. 상대의 턴오버를 유발하고 또 가로치기를 해 나가는 속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체력적인 이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선수 개개인의 뭐 체력 훈련, 팀 체력 훈련도 중요하지만 식스맨 멤버 가용의 식스맨 가용의 풀이 좀 넓었을 때 그게 이제 여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점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자리가 좀 약점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약한 상대로는 다 이겨놔야 되겠고요. 원정이고 홈이고 간에 좀 여유 있는 상대니까 약한 상대는 다 이겨놔야 되겠고, 강한 상대만 하면 좀 고전할 수 있겠고, 이제 요렇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접전 구도로 경기를 마냥 편하게 갈 수는 없게끔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그리고 이재도가 이제 팀을 이렇게 옮겼잖아요. 여기서 우승하고 이쪽으로. 그래서 그 만남도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사실 작년에 안양이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썰박사랑 이재도 때문이었는데, 예, 그런 것들. 다음에 13번 경기는 수원 KT랑 다음에 서울 SK의 경기. 여기가 지금 KT가 허운 없이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죠. 잘 나가고 있습니다. 허운 없이도 굉장히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봅니다. 거기까지만 보죠 일단. 허운이 나중에 복귀했을 때 거기서 또 갈 부도 좀 남겨놔야지요. 그 정도도.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는 잘 풀어왔고 좀 여유도 있는 편성과 경기 내용도 있었다라고 보고 원체 세게 보이는 팀은 올 시즌 원체 세게 보이는 지난 시즌 대비해서 지난 시즌 바닥에 있었던 팀인데 그 대비 원체 더 세게 보이는 강한 반등이 나올 것 같은 팀으로는 서울 SK와 원주 DB. 예, 서울 SK는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 SK 이렇게 보고요. 어차피 소닉분 여기 KT도 많이 주고 많이 넣는 이런 스타일의 팀이라서 이거까지 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장 가는 승부가 아니라면은 한쪽으로 승부가 기울 수도 있겠다 싶고요. 여기서 딱 결정적인 순간에 한두 번만 넣어서 그 밸런스만 깨주면은 서울 SK 쪽에서 승부가 날 수도 있겠다 보여지고 올 시즌 모비스는 14번 경기 올 시즌 모비스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위권 팀으로 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오리온스 하면 역시 이제 높이 용병도 양호하고 이승현 이대성 에이스 역할 득점원으로서 역할 이정현도 앞으로 계속 게임하면서 꾸준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제목으로 보여지고요. 여기도 이제 그 이정현이 역할을 많이 띄워줄수록 이대성의 부담은 덜어서 이제 분업이 되니까 그 효과도 앞으로 페넌트레이스 장기로 끌고 가면서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리온이 선전을 한다라면 그 모멘텀 하에서 선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여주고 있다. 이 매치업 저는 오리온스 쪽으로 보고 항상 이 농구 토토던이 5 쪽에 걸려서 깨지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오고 또 그게 좀 많이 아쉽곤 한데 이런 경우도 뭐 SK가 막 4점 차, 5점 차로 이기는데 그쳐버린다 이렇게 여기도 뭐 그렇다. 요런 게 좀 아쉬운 대목인데 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운이 따라주면은 더 운이 따라줘야 되죠. 어차피 승 5패, 승 1패, 승무패 이런 것들은 운이 좀 받쳐줘야 된다. 그리고 이 무에 대한 개념 야구에서의 1, 농구 토토에서의 5 이런 것들이 축구에서 보는 무 배팅과는 또 좀 다르죠. 농구에서의 5, 야구에서의 1 이런 거는 그쪽은 좀 운이 좀 따라줬을 때 그 결과를 피해 다닐 땐 피해 다니고 또 물려줄 땐 딱딱 물려주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한번 볼 수 있는 것까지 다 보고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또 결과를 또 지켜보도록 합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토토 승 5패 11회차 살펴봤습니다.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길. 오랜만에 다시 이제 NBA 개막과 더불어서 오랜만에 농구 토토 승 5패를 지금 봤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승 5패라서 그런지 설레기도 하고 또 하나하나 또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긴장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가운데 일단 좀 파악하고 분위기 파악하고 이러는데 좀 의미를 두고 시간을 좀 갖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앞으로 계속 이제 만날 농구이니까요. 농구 토토이니까요. 이렇게 천천히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모두들 어쨌든 됐건 간에 모두들 즐거운 농구 토토 또 스포츠 토토 되시기를 바라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자,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